책 읽는 소리, 학교를 채우다. 우리 아이 제143호. 2025년 겨울,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여는 창,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배운다. 존 듀이. 사뿐사뿐 터덜터덜, 지나온 길에 꾹꾹 눌러둔 발자국들은 제각각 이야기를 품고 저 멀리 있습니다. 아득한 그 흔적들은 그대로 두어요. 지금 딛고 있는 두 발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두 발은 지나온 기억으로 또 앞에 놓인 길에 하나하나 점을 찍어 어느덧 그림 같은 새로운 이야기를 펼치겠지요. 그렇게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은 하나가 되는 거랍니다. 특집 1.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아이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다. 글 편집위원 김희은. 얘들아, 벌써 학년이 끝나가네. 우리가 어색하게 교실에서 마주한 순간이 엊그제만 같은데 말이야. 선생님은 문득 궁금해졌어. 학교라는 작은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말로 다 하지 못할 배움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묻고 싶어. 학교에서 너희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어떤 순간이 너희의 마음을 움직였고, 무엇이 너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울산중앙중학교 3학년 조민준. 몇 주 전, 한 분의 선생님이 오셨어요. 평소처럼 교과서를 펴서 수업하는 줄 알았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점심시간에 오늘은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해 주실 거야라며 의자를 모두 동그랗게 놓게 하셨지요. 처음 듣는 회복적 서클 수업이었어요. 반 친구들과 서로 마주보며 큰 원으로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해서 친한 친구들과만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거나 친하지 않으면 시선을 회피하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먼저 자기소개하셨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자리에서는 모두 솔직해져도 좋은 자리니까 각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조금 풀렸고 활기찬 에너지를 가진 친구들이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곧 한 친구가 용기 내어 요즘은 친구 관계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비록 사소한 일이었어도 학용품을 빌려주고 도와준 게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평소에 장난만 치던 친구들이 조금씩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이 낯설었고 동시에 저에게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용기를 냈어요. 평소에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들었던 고민을 털어놓고 친구들과 더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말을 다 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고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은 누가 잘했는지 틀렸는지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처음으로 느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교실 분위기는 이전과 비슷해 보였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한 것 같았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회복적 서클 수업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을 주었어요. 말 한마디의 솔직함이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을요. 울산중앙중학교 2학년 한지윤.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아나마다 활동이 기억에 남아요. 이 활동을 위해 쓰지 않는 물건을 집에서 가져와 가상의 화폐로 시장에 온 것처럼 친구들과 거래했어요.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 활동이 도덕 사회 과목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라고요. 그런데 활동이 끝나고 나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친구들과 거래할 때 판매자였던 친구는 처음부터 가격을 너무 올려서 판매했고 소비자였던 친구는 거의 헐값으로 물건을 사길 원했어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격을 내려 판매하기 시작했고 일정 요금을 지급하여 물건을 구매할 의향이 생겼어요.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과 기준을 직접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배우니 신선했어요. 이 활동이 끝났을 때쯤 제게는 용돈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전에는 용돈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모두 구매했어요. 하지만 이 활동을 하고 나니 제 경제관념도 조금 변화한 것 같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돈을 아껴 써야겠더라고요. 돈은 제 욕심을 가장 쉽게 키우는 것이고 결코 제 인생의 전체가 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나바다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돈을 쉽게 썼을 것 같아요. 돈과 제 인생의 깨달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100번이라도 돈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울산중앙중학교 2학년 박승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스포츠클럽, 피구부 활동을 시작했어요. 전국 대회를 준비하는 선배 중 부상자가 많아져서 제가 대신 경기에 출전했어요. 전국 대회를 준비하면서 친구와도 더 친해지고 선배와도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선배와 말하는 것도 겁이 났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야기하는 게 편안해졌어요. 그때 낯선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후로 6학년이 되어 피구부 활동을 열심히 했고 후배들을 잘 챙겨줘서 가까워졌어요. 중학생이 된 지금 수족구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때 피구부 활동이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공부라는 틀에서 벗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친구, 선배, 후배들과 좋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어요. 초등학생과 중학생 시절의 스포츠 클럽 활동은 성취감과 뿌듯함을 주기도 했어요. 친구들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기도 했고요. 공부를 통해 얻는 깨달음도 많지만 동아리 활동으로 얻은 깨달음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을 알려준 동아리 활동이 뜻깊어요. 울산중앙중학교 2학년 정세은. 작년에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로 영어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엘리멘탈을 보고 영어 학습지를 작성할 때였어요. 그때 제 눈길을 끌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시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견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보고 잠시 생각에 빠졌죠. 정말 시도해보지 않고 안 될 거라고 미리 생각하여 포기한 적이 있어서 아직도 후회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포기했던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처음으로 무언가에 진심으로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안 좋게 마무리되어 저 자신을 많이 자책하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컸어요. 그 이후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잘 안 될 거라고 늘 미리 걱정했고 제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가더라고요. 하지만 영어 수업 때 받던 그 질문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의 저는 안 돼도 괜찮으니 시도는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고한 좌우명도 생겼어요.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되는 건 되게 하라. 이 좌우명 덕분인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보았던 영화와 그 영화를 바탕으로 한 수업이 제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영어만 보고 영어 단어와 영어 표현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찰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너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생님은 다시 한번 깨달았어. 학교는 단지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라는 걸 말이야. 앞으로 계절이 바뀌어도 오늘의 깨달음을 잊지 말고 한 걸음씩 힘차게 나아가길 바라. 선생님은 너희를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한다. 특집 2. 걸어온 길 나아갈 길별이 빛나는 책마을 울산어린이 독서체험관 별바다. 글, 편집 위원 배상아. 바람 따라 종이 냄새가 스며드는 공간 문을 열면 웃음소리부터 마중 나온다. 손끝에 닿는 한 권의 책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 속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독서는 놀이가 되고 놀이가 배움이 된다. 올가을 강동의 바다 앞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열렸다. 울산어린이 독서체험관은 책을 읽고 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체험 기반 독서 공간이다. 천천히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책이 놓여 있다. 계단을 따라 숲, 바다, 하늘로 이어지는 층은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 소담한 숲에서 호기심이 시작되고 푸르른 바다에서 시야가 넓어지며 높다란 하늘에서 꿈이 펼쳐진다. 1층은 숲의 온기를 담고 있다. 드넓게 펼쳐진 초록 세상에서 푹신한 광장이 우리를 반긴다. 건너편 도토리 공작실에서는 책을 읽은 후 낭독, 토론,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느루숲에 들러 달달한 음료와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하다 보면 푸릇한 바깥 세상이 보인다. 잠시 책을 덮은 아이들이 숲 놀이터와 놀이마당으로 달려나간다. 특히 가족마당에서는 가족, 친구와 함께 북캠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카라반에 머무르며 책 속 장면을 자연에서 연상하는 특별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라. 책 오름터를 따라 한층 오르면 바다가 보인다. 푸른 천장의 물결을 따라가면 풍률이 너머로 보이는 동해의 풍경에 시선이 닿는다. 바다 놀이 공간에는 그물 놀이터와 트램펄린이 있고 인공지능 체험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만든 동화가 살아 움직인다. 꼬마 작가가 되어 화면에서 등장인물, 장르, 줄거리를 입력하면 그림과 함께 이야기가 쓰인다. 2층의 한쪽에는 청소년 특화 공간인 아지트가 있다. 동아리 방처럼 아늑하고 제멋대로 쉴 수 있는 곳이다. 드럼과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공예품을 만들고 비디오 게임에 빠지기도 한다. 특히 헤드셋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며 드럼을 마구 두드리길 추천한다. 쿵쿵 박자에 맞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테니 옥상은 이곳에서 하늘이 된다.
밤이 오면 별이 하나씩 켜지고 이야기와 인물은 하늘로 번진다. 하늘에 수놓은 별을 바라보며 아이들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달빛 아래 다음 장을 상상한다.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친구, 가족과의 마음도 가까워진다. 사진 명소에서는 책을 배경으로 한 순간이 추억으로 찍힌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올 때까지 그날의 웃음과 바람과 별이 사진 속에 남을 것이다. 독서는 겨울과 닮아 있다. 처연이 선 나무처럼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강한 바람에 몰아치는 파도처럼 진동하고 있다. 도서관에 차분히 앉아있는 아이는 마법사가 되어 전사와 싸우기도 하고 으스스한 숲에서 미지의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며 전혀 다른 세계에서 양탄자를 타고 있다. 숲에서 시작해 바다를 지나 하늘로 이어지는 이 공간에서 아이들은 오늘도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 특집 3. 걸어온 길 나아갈 길 학교 밖으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글 편집위원 성희정. 레이저 분광학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 어딜 가야 전문가를 만날 수 있을까? 간호학에 관심이 있는데 과연 나에게 잘 맞을까? 파이썬을 활용해서 내가 상상한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네모난 교실에 앉아 고민하는 아이들. 그 고민에 싹을 틔워 꽃을 피워내는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학교 그 너머의 학교. 2025년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었다.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고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해야만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주어진 교육과정을 따라가며 출석 일수를 채워 졸업했던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다. 이러한 제도 안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주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학교 밖 교육이다. 기존 학교의 한계를 넘어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좀 더 다양하고 깊은 수준의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 곁의 지역사회로 학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면 학교 안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과목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 울산교육청과 연계된 학교 밖 교육기관은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과학기술원, 울산테크노파크,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5곳이다. 이 기관들을 통해 학생들은 인공지능, 과학, 보건, 복지 분야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저마다의 빛으로 반짝이는 곳. 학교 밖 교육은 보통 방학 기간에 진행된다. 올해 여름방학, 학생들은 각자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곳곳의 학교 밖에서 색다른 배움을 경험했다. 울산대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이 바꾸는 세상, 데이터에 숨겨진 비밀,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3개의 과목이 개설되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의 개념과 기술을 배우고 파이썬 실습, LLM 에이전트 활용, 인공지능 활용 토론 등의 활동을 했다. 이 중 2과목은 이수할 경우 고교학점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후 울산대에 진학할 시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된다. 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화학과제 연구 과목이 개설되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화학분석 연구실 탐방을 하며 분광학, 염료감응 태양전지 실험 등 다양한 실험을 하고 최신 화학과 탄소 중립 등 기후 위기와 관련된 강의를 듣기도 했다. 춘해보건대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은 보건, 간호 일반이었는데 학생들은 간호에 대한 기초 개념을 배우고 실제 간호사의 기본 업무를 체험했다. 인체 구조에 대해 배우고 해당 간호학과 학생과 조를 이루어 근육 및 정맥주사 투약, 혈당 측정도 해보았다. 학교 밖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도 하고 수업을 통해 이전에 몰랐던 자신의 진로를 발견한 학생도 있었다. 이제 학교 안과 밖 모두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 되었다. 학생들은 늘 등교하던 익숙한 학교에서 벗어나 또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기 적성을 발견하고 공부할 이유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각각의 학생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이고 그 이야기들은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만드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집 4. 걸어온 길 나아갈 길 가장 넓은 내 마음속의 길을 찾아 진로진학지원센터. 글 편집위원 이하늘. 학생에게 발맞춰 나가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진로진학지원센터의 문은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려 있다. 센터 방문 상담은 월, 화, 목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예약 운영된다. 상담은 학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다. 특히 대면 상담은 서로의 반응을 주고받으며 진로 진학을 설계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 평일 운영 시간에 열려있는 온라인과
전화 상담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센터는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의 진로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든든한 길잡이. 진학지원단은 주로 다년간의 고3 담임 경험이 있거나 진학 업무를 하며 진학 지도의 매력에 푹 빠진 관내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길을 잃은 학생에게 작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기뻐하는 순간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며 힘이라고 한다. 진학지원단은 전문성을 겸비하기 위해 단장을 중심으로 선진적인 연수와 자료를 접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며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다. 진학 정보를 적시적소에 제공하여 학생들의 길을 밝힐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예행 연습과 길을 고르는 시간. 찬바람이 스치고 나무가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을 때면 센터는 대학 면접실로 변신한다. 학생이 곧 직접 마주할 미래를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모의 면접관은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미리 검토하고 지원 대학과 학과의 특성에 맞춘 질문을 준비해 면접을 진행한다. 학생은 면접장의 분위기에서 긴장감 관리, 면접관의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법, 실수에 대처하는 법, 답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 등을 훈련하며 실전 감각을 키운다. 캐럴이 울리고 노란 불빛이 반짝이면 두꺼운 옷을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센터에 온다. 정시 지원의 고민을 함께하고 싶어서다. 센터에 축적된 자료,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예측하고 구체적인 설계를 제시한다. 학생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고민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랜 경험이 밝혀주는 보이지 않는 길목. 요즘은 학생과 학부모도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다.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미리 상담을 받아오는 이들과 이미 수많은 자료를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보가 많다고 해서 모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를 단순한 수치로만 해석해 합격선을 착각하는 경우다. 진학지원단은 학생과 학부모가 가져온 정보를 다각도로 검토하며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년간의 사례를 통해 쌓아온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넘치는 정보 속에서도 학생이 자신이 바라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진학지원단이 함께 걷는다. 예행 연습과 길을 고르는 시간. 찬바람이 스치고 나무가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을 때면 센터는 대학 면접실로 변신한다. 학생이 곧 직접 마주할 미래를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모의 면접관은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미리 검토하고 지원 대학과 학과의 특성에 맞춘 질문을 준비해 면접을 진행한다. 학생은 면접장의 분위기에서 긴장감 관리, 면접관의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법, 실수에 대처하는 법, 답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 등을 훈련하며 실전 감각을 키운다. 캐럴이 울리고 노란 불빛이 반짝이면 두꺼운 옷을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센터에 온다. 정시 지원의 고민을 함께하고 싶어서다. 센터에 축적된 자료,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예측하고 구체적인 설계를 제시한다. 학생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고민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랜 경험이 밝혀주는 보이지 않는 길목. 요즘은 학생과 학부모도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다.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미리 상담을 받아오거나 수많은 자료를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보가 많다고 해서 모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를 단순한 수치로만 해석해 합격선을 착각하는 경우다. 진학지원단은 학생과 학부모가 가져온 정보를 여러모로 검토하며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년간의 사례를 통해 쌓아온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넘치는 정보 속에서도 학생이 자신이 바라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진학지원단이 함께 걷는다. 진로 진학지원단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항상 진리는 평범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학 목표를 이루려면 수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속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찾고 그것을 알기 위한 노력이 여러분에게 성적 향상과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진로진학지원단 교사 조영일, 중앙고. 지난 12년의 긴 여정을 묵묵히 걸어온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결과보다 더 값진 것은 그 과정에서 보여준 끈기와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등굣길, 시험을 준비하며 흘린 땀, 친구들과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모두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찾아 도전하고 또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만의 색깔로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진로진학지원단 교사 이학승, 신정구. 때로는 방향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다른 이와의 속도를 비교하며 조급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삶은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여행이다. 당장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려는 마음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여.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양광모 시인의 시, 가장 넓은 길의 마지막 구절은 지난해 수능 수험생 모두가 작성한 필적 확인 문구이다. 수험생만큼이나 떨리는 마음과 간절한 진심으로 학생이 원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곳이 있다. 특집 5. 걸어온 길, 나아갈 길, 나의 배움이 우리의 삶이 되는 학교. 글 구태희, 강동고등학교 교감. 울산 가장 동쪽 끝, 그곳에 가면 바다를 앞마당에 펼쳐놓은 강동고등학교가 있다. 서로 나눔 학교의 4대 원리인 소통, 존중, 협력, 성장을 실천하며 울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서로 나눔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해왔다. 서로 소통하기. 학교 운영, 학교 행사 하나하나에 강동 가족 구성원의 의견이 담긴다. 교장실 입구에는 학생들이 적어놓은 교장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과 교장 선생님의 재치 있는 댓글이 빽빽하게 적힌 하얀 칠판이 있다. 교실 복도 한가운데 통유리창으로 된 학생회실에서는 사랑방처럼 학생들이 드나들며 얘기를 나눈다. 학생회는 학교의 거의 모든 행사의 운영진으로 참여해서 학교의 주인으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심주호 학생. 친구들이 적은 글을 지나가면서 자주 읽어봅니다. 학생들의 작은 의견 하나하나에도 학교가 귀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학교에 대한 신뢰도 커졌어요. 학생회실은 선후배가 편하게 대화하고 선생님도 오셔서 이야기하는 따뜻한 곳이기도 해요. 서로 존중하기. 환대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여서 좋은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매일 아침 현관문 앞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학생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며 하루를 응원하고 새 학기가 되면 학교는 공동체 세우기 주간을 준비한다.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존중의 약속을 하고 선배들은 신입생 교실로 찾아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울림 활동을 한다. 심주호 학생. 어울림 활동은 3월에 선배와 게임도 하고 학교 생활 요령도 배울 수 있어요. 신입생이 궁금한 걸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저 또한 이 활동의 덕을 크게 봤습니다. 선배들과 직접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놀면서 우리 학교에 대해 더 잘 알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서로 협력하기.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배움의 공동체 집중 연수를 매년 실시하면서 같이 수업을 관찰하고 소감을 나누면서 배움이 있는 수업을 설계한다. 연수를 위해 학교를 찾았던 배움의 공동체 손우정 대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찾기 힘든 학교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학기마다 실시되는 수업 나눔 주간에 모두 수업 공개에 참여하여 서로 수업을 참관하고 소감을 나누면서 동료를 통해 같이 성장한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패들렛을 통해 활동 자료를 공유하면서 경험을 같이 나누고 있다. 윤성무 교사.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고 조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학생들이 수업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활동에 참여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내 수업을 공개하고 동료 교사와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학생의 시각에서 수업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성장하기.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키워나간다. 학년의 특성에 맞는 교과 융합 프로젝트에서는 관심 주제를 탐구하여 얻은 지식을 나누고 수학여행 기획부터 예산까지 유형별 학생 주도로 운영하기도 하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성장 과정을 같이 공유한다. 이에 더해 마을 협약 연계 동아리 활동, Z세대 통학로 프로젝트, 학생들이 만드는 세계 시민교육 등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촘촘하게 미래 역량을 키우도록 운영된다. 윤성무 교사. 2학년 제주 부리는 하루 활동을 지도할 때 평소 놀기를 더 좋아하던 학생들도
스스로 의견을 내며 창의적인 여행 코스를 기획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학생끼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어 참신하고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성장하는 교육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집 6. 걸어온 길 나아갈 길 100년의 찬란한 역사 대현초등학교 글 편집위원 이솔비 지나간 기록은 빛이 바래기도 하지만 바랜 빛들을 하나둘 모으다 보면 서로를 더 끌어당기는 별빛이 되기도 한다. 지금 여기 오랜 기록을 한아름 안고 피어난 학교가 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대현초등학교가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100번째 기념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늘이 청량하게 물든 날 알록달록 만국기가 학교의 교정을 물들였다. 연두빛 부스가 줄을 선 운동장을 휘 돌아보면 학교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 인산인해였다. 기념행사의 시작은 당연 대현초 대표 마스코트인 별바라기 예술단이다. 하얀 단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악보와 악기, 그리고 잘 가다듬은 목소리이다. 여러 사람 앞에서 선 탓인지 손에 땀방울이 맺히기도 하지만 지휘자 선생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셋 줄 하나. 손가락 신호가 떨어지면 어떤지 그랬냐는 듯 청량한 선율이 펼쳐진다. 축하의 마음을 듬뿍 담아선지 평소보다 웅장하게 퍼지는 화음들은 모교를 찾아온 이들에게 커다란 감동이 된다. 식전 공연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향한 곳은 회색빛의 우람한 덩치를 빛내고 있는 100주년 기념비 앞이었다. 무려 10달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공을 들여 만들어진 뜻깊은 작품이었다. 비문에 새겨진 내용과 글씨는 모두 졸업생들의 솜씨이다. 별처럼 빛나는 바른 인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라는 교훈을 벗삼아 성장한 선배들이 전하는 새로운 다짐이기도 했다. 제막줄을 쥐고 있던 손이 곧 힘차게 잡아 당겨졌다. 미래의 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새롭게 만들어진 역사 기념관에도 걸음은 끊이질 않았다. 10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마련된 이 기념관에는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까지 학교의 모든 발자취가 숨 쉬고 있었다. 이 모든 기록을 담아 한 권으로 엮어진 100년사는 학생들이 언제든 탑승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 되었다. 교정에 널리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있다. 이 기억은 다시 슝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 학교의 가장 깊은 곳에 남을 것이다. 개운포 신라성왕 노시던 곳, 울산항 포경 기적 높이 올린다. 한티벌 털을 잡은 우리 학교는 이 강산 배달 전기 타고 나셨네. 대현초등학교 교가. 특집 7. 걸어온 길 나아갈 길 틀림없이 다다르길 덕신초등학교. 글 편집위원 배상아. 검은 갓, 늘어뜨린 비단 소매, 붉은 놀이개, 주에 현란한 춤과 노래에 빠지다 보면 세상을 지키는 힘 혼문이 깨질 테니. 한국 문화 배경의 만화 영화 K-팝 데몬 헌터스는 올해 열풍을 일으키며 음식 음악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곳 덕신초에서는 서툴지만 서로 따라 부르고 배우며 다름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혼문을 지키고 있다. 문화와 만나는 첫 번째 길, 한국어 학급. 이주 배경 학생이 전교생의 약 22%를 채우는 덕신초에는 한국어 학급이 있다. 이곳에서는 언어를 넘어 한국 문화 교육과 학교 생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총 3개로 구성된 한국어 학급 학생은 주요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2에서 3교시를 다문화실에서 수업받고 원적 학급 담임교사와 한국어 학급 교사는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해 학생의 적응 상황을 관리한다. 한국의 생일 문화 경험하기, 화폐 종류 알아보기 수업처럼 학년별 수준에 맞게 체험 중심의 한국 문화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국어 학급은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의 오작교가 된다. 우리는 문화사절단, 다문화 교육주간. 한국어 학급이 일상 속 작은 돌다리를 놓았다면 다문화 교육주간은 모두에게 열린 큰 길이다. 덕신초는 매년 2주간을 축제처럼 열고 체험 포스터를 학교 곳곳에 붙인다. 2주 동안 교실과 문화나눔실에서 재미있는 체험 활동을 마련한다. 올해는 교실에서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와 같은 덕신초에 여러 나라 언어를 조합해 말 주머니를 만들었다. 문화나눔실에서는 나라별 딱지치기, 전통의상 체험, 세계 민속놀이 체험 등 6개의 구역을 여행하며 세계 문화의 도장을 꾹 찍었다. 특히 이번 주간의 길잡이는 한국어 학급 학생이었다. 한 달여간 미리 준비한 덕분에 행사 내내 어느 교실에서든 당당한 주체로 친구들을 안내했다. 모두가 열어준 작은 문턱 하나가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되었다.
덕신초의 다문화 교육주간 덕분에 서로 다른 세계가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바깥으로 펼쳐진 또 하나의 길. 덕신초의 다문화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문을 하나 더 열면 그 앞에는 늘 새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어 학급을 대상으로 한 달에 2에서 3번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빵 반죽 냄새, 전통 다과의 달콤함, 부채춤의 바람결 속에서 아이들은 문화라는 단어를 오감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울주군 가족센터와 함께한 방과 후 방송 댄스 프로그램에서는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고 서로의 몸짓을 바라보다 보면 웃음이 곳곳에서 터진다. 또한 다문화는 역사를 제대로 알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덕신초에서는 일주일 동안 각국의 역사 바로알기 행사를 진행하고 유명 역사 강사를 초청하여 학생 보호자 교직원을 위한 강연을 개최했다. 그렇게 덕신초는 서로 다른 길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지도를 천천히 완성하고 있다. 낯선 여행지에서 길을 잃으면 보통 주변을 돌아보며 사람을 찾는다. 그곳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간절한 눈빛을 보내면서 덕신초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매일 일어난다. 서로를 향해 내민 손에서 방향을 발견한다. 중요한 것은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길을 터주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어지는 다정함에서부터 우리의 혼문은 오늘도 더 멀리, 더 깊게 뻗어나간다. 특집 8. 걸어온 길, 나아갈 길, 변화하는 공간. 그리고 우리, 편집위원 최상국. 이화중학교 다담 프로젝트로 돌아본 한 해의 성장 이야기.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화중학교의 복도에는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오가던 길, 단순히 교실과 교실을 이어주는 통로였던 복도가 이제는 꿈을 잇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화중학교의 복도는 H자 형태로 구성되어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3.6m 폭의 긴 통로다. 예전에는 의자 몇 개가 전부였지만 이 공간에서도 배움과 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작은 물음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벽을 상상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의 모습을 그려나갔다. 다담 프로젝트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협력하는 과정이다. 학생 자치의 주도로 공간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렸고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평년도를 보며 직접 공간을 구성하고 어떤 가구가 어울릴지 논의하는 동안 학생들은 공간을 바꾸는 일은 곧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임을 배웠다. 복도는 3가지 이름의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2층 꽃가람은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의자에 앉아 쉬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3층 길가오는 배움과 배움을 잇는 학습 및 전시 공간으로 모임 책상과 개별 학습 공간이 있으며 곳곳에 마련된 게시판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다. 4층 별아람은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제 학생들은 수업 사이 잠시 쉬며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보드게임하며 웃음을 나누거나 자기 작품을 전시하며 성취감을 느낀다. 복도는 더 이상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머물며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었다. 아, 저기. 내가 생각을 낸 곳인데 우리가 학교의 진짜 주인이라는 느낌이랄까요? 다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간 공사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한 성장의 기록이었다. 하나의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협력과 배려를 배우고 교사와 학부모는 그 안에서 아이들의 꿈을 발견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깨닫는다. 공간이 변하면 관계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면 학교가 변한다는 것을. 특집 9. 걸어온 길, 나아갈 길. 교실연고. 교사와 수업이 성장하는 꽃, 글. 김초희 명정초등학교 교사. 교사에게는 언제나 수업이 중심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끊임없이 업무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어느새 수업 성찰은 뒤로 밀리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했던 처음의 마음이 희미해질 때도 있다. 이런 고민을 가진 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온 공간이 있다. 바로 수업평가 중심 교사학습 공동체 교실연고이다. 이름에는 2가지 뜻이 담겨 있다. 거꾸로 읽으면 고민하고 연구하며 실천하는 교사들의 모임이 되고, 글자 그대로는 교실의 아픈 곳을 보듬고 치유하는 연고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수업을 중심에 두다. 교실연고는 처음 독서 모임으로 시작했다. 인문학을 읽고 학교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수업을 중심에 두자 이 한마디가 교실연고를 지금의 교사학습 공동체로 이끌었다.
한 달에 한 번 퇴근 후 교사들은 소중한 휴식을 뒤로하고 기꺼이 모임에 참여한다. 왜일까? 아이들에게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교사 자신이 더 전문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바람이 서로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차와 역할을 가진 교사들이 수업을 매개로 서로 배우며 교실연구는 어느덧 학교 밖의 같은 학년이자 지식의 충전소이고 발전소가 되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성장하는 힘. 교실연구의 가장 큰 힘은 함께 연구하는 문화에 있다. 수업을 성찰하고 더 나은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며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을 만들어간다. 지난해에는 책을 발간하며 수업과 평가에 대한 실천을 나누었고 북콘서트를 통해 많은 교사와 공감대를 이어갔다. 올해는 아이들의 소통 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수업 철학을 세우고 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교실 전문성과 교육 본질을 붙드는 연구 중심 모임이라는 점이 교실 연구가 지켜온 정체성이다. 한 명의 수업 변화는 작은 움직임일 수 있지만 그 실천이 모여 결국 아이들의 삶 속에서 커다란 바람을 일으킨다. 배움의 단단한 기반이 되어 우리 함께 도전해볼까요? 명정초와 옥서초 3학년 아이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는 이메일과 화상통화를 하며 통신수단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는 거예요. 학교 밖 같은 학년과 함께 만드는 3학년 사회 수업은 그 자체로 큰 매력이 있었다. 대화를 나눌수록 생각은 넓어지고 과정을 즐거워할 아이들의 모습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명정초 아이들은 옥서초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편지의 장점과 한계를 온몸으로 느끼고 기다림 속 설렘을 경험했다. 이어 바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메일을 사용해보며 또 다른 편리함을 깨달았다. 설렘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화상통화를 하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연결되는 기쁨을 충분히 맛보았다. 그 과정에서 분명한 배움이 일어났다. 아이들은 이 경험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배움의 중심에는 늘 연구하고 움직이는 교사가 있다. 기반이 단단할수록 배움은 더욱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이 미래를 바꾼다는 믿음. 앞으로도 교실 연구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수업 중심의 교육 철학을 지키며 교사 전문성과 학생 성장을 연결하는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사, 내일의 교실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곳. 걸어온 길을 발판 삼아 교실연구는 오늘도 묵묵히 미래의 교육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특집 10. 걸어온 길 나아갈 길 너와 나를 지키는 힘. 생존 수영. 글 편집위원 신슬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한겨울을 방불케 한 11월. 문수실 내 수영장에서는 계절을 잊은 열기로 가득한 대회가 열렸다. 몸에서 뜨거운 김을 올리며 너와 나를 지키는 힘을 뿜어낸 제2회 생존 수영 경연대회 현장을 엿보았다.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다. 물살을 갈라 속도를 견주는 여느 수영대회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풍덩 출발선에 선 선수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하지만 생존 수영 경연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물 밖에서 순서에 맞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입수하여 마지막 주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으로 1경연이 종료되었다. 구명복을 입고 물속에 정해진 지점에서 링을 가져와 출발선에 고가를 담는 2경연과 앞주자의 발목을 잡고 엎드려 뜬 채 이동하는 3경연이 이어졌다. 물 밖에서 밧줄과 물병으로 간이 구조물을 제작하여 물속의 주자를 구조해내는 간이 구조물 구조로 4경연이 마무리되었다. 경연의 내용에서 보듯 생존 수영은 영법과 속도를 겨루어 더 빨리,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물에서 견딜 수 있는지 겨루는 것이다.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부력만으로 물에 떠 숨을 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생명을 지키는 것이 생존 수영의 목적이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생존 수영을 통해 체력을 비축하고 구조될 때까지 안전히 기다릴 수 있게 된다. 물에 대한 두려움보다 적응력을 기르고 물에서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최대한 오래 버텨 생존을 돕는다. 이번 생존 수영 대회의 초등부 대상은 상북초 학생들이 차지했다. 학생들은 생존 수영은 빨리 헤엄치는 게 아니라 침착하고 안전하게 버티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현명하게 행동해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어요 라고 말했다. 생존 수영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다며 서로의 역할을 끝까지 책임져줘서 정말 고맙다. 라며 속도가 아닌 책임감을 칭찬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생존 수영 교육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상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며 도입되었다.
2014년 10교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생존 수영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지금은 3, 4학년을 제외한 학년은 희망시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미희망시 자체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생존 수영 교육의 첫 단계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다. 학생들은 물에 뜨는 자세를 반복하며 물에 대한 두려움 대신 침착함을 배운다.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들어가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신발, 옷, 페트병 등을 이용해 부유물을 만드는 법,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안전한 거리에서 구조할 수 있는 법도 배운다. 마지막에는 위급할 때 대처 요령 등을 익히며 나를 지키는 힘에서 다른 사람을 지키는 힘까지 배움을 확장한다. 울산은 바다, 강, 계곡이 가까이에 있는 만큼 물놀이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생존 수영 교육은 단순히 수영 기술을 배우고 신체 활동을 하는 데에서 나아가 생존의 기술을 익히게 한다. 추위가 지나면 성큼 다가올 여름 평소 익힌 생존 수영으로 더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우리 아이들을 상상해본다. 작은 학교, 작지만 알찬 두광중학교, 글 편집위원 신슬기. 변두리에 있지만 누구보다 넓은 세상을 보는 학생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름 없는 아이는 없다. 20명 남짓 학생을 12명의 교사가 가르친다. 학생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름이 불린다. 모든 교직원이 학생들의 이름과 개성, 학습 역량, 가정 형편까지 꿰고 있다.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고 학생들은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눈다. 티격태격하던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면 어느새 복도의 소파에 붙어 앉아 우애를 다진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등교하는 일도 있다. 전학생이 오더라도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건 모두의 이름이 빛나는 학교의 문화덕이다. 작은 일부터 스스로 극복하는 힘을 길러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학부모들도 학교를 향한 신뢰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배움은 경험에서 나온다. 취재가 이루어진 회의실에 들어서자 자유분방한 글씨와 그림으로 채워진 칠판이 눈에 들어왔다. 별보기 가장 중요한 것, 밤새기. 귀여운 문구에 웃음이 나왔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학교에서의 캠프를 준비하며 설레었을 학생들의 표정이 그려졌다. 두광중의 학생들은 캠프뿐만 아니라 학교의 각종 행사를 스스로 기획한다. 수업 시간에 제주 4.3 항쟁을 공부한 아이들은 제주도 수학여행을 기획하고 현지에서 관련 책을 쓴 작가를 초청해 평화와 인권을 생생하게 배워왔다. 울릉도 독도 역사 탐방과 공주부여로 떠난 백제 문화 탐방도 같은 맥락이다. 소규모이기에 수업 중 토론과 토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수업 시간에 누구 하나 소외될 수 없는 환경이라 조는 학생을 찾아볼 수 없다. 독서와 연계한 글쓰기 수업은 개별적인 첨삭까지 이루어지니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이 많이 늘었다. 방과 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과와 특기 적성 수업 또한 참여도가 높다. 비록 규모는 작은 학교지만 내실은 어느 학교보다 알차다. 작은 학교, 큰 세계를 꿈꾸다. 마을이 학교를 품고 아이들은 다시 마을을 품었다. 두동초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주말 마을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기획단이 구성되었다. 워크숍을 거쳐 두동 두서 지역에서 싱잉볼과 북카페 체험, 반구천 일대 답사, 박재상 가을 음악회 마을 밴드 공연, 마을 운동회까지 마을의 일원이 되어 활동했다. 옥수수를 수확하며 마을의 일손을 돕기도 한다. 두광중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구글 코리아 본사를 탐방하며 눈을 넓힌다. 덴마크의 마이야 호이스콜레와의 국제교류는 다른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는 문화적 소양과 공감하는 태도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세계시민교육으로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역량을 기를 수 있길 기대한다. 1954년에 개교한 두광중은 한때 15학급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학년마다 한 학급을 유지하고 있다. 두동 두서면의 유일한 일반 공립중학교이지만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내년에는 학구 조정을 통해 범사업의 학생들도 두광중으로 진학할 수 있게 된다. 두광중은 더 많은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슬기로운 교육 현장, 열린 교감으로 살아남기, 글 정종진 중산초등학교 교감. 2년 전 울주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나는 당시 울산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교감으로 발령받았다. 아침부터 아이들의 홍수에 잠겨버리고 각종 민원과 행정 업무가 번잡하게 뒤엉켜 하루 종일 힘겨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선생님에게 당당히 대드는 아이, 돌아서며 욕설을 날리는 아이를 보며 아무리 바빠도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감실은 참새 방앗간. 교감 선생님 맛있는 냄새 나요. 다솜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다. 4학년 때부터 보아왔던 아이다. 참 명랑한 아이라 눈길이 같다. 요즘 절친이 자꾸 바뀐다. 친구들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여전히 씩씩하지만 행여 어두운 표정은 없는지 자꾸 살피게 된다. 우리 학교 교감실은 아이들이 지나다가 한번 툭 건드려 보고 싶은 방앗간이다. 다솜이뿐만 아니라 영주도 오고 혜윤이도 들리고 우르르 떼거리로 오기도 한다. 방앗간에 모인 아이들은 쉬기도 하고 학교 생활에 불만도 털어놓는다.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아이들 다툼에 관한 제보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아이들의 관계와 상황을 파악하기에 이처럼 좋은 기회도 없다. 이름을 불러주어야 아이는 꽃이 된다. 아침마다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한다. 옷 색깔만 독특해도 아는 척을 해봤다. 아이들 모두와 인사하고 손바닥을 마주치고 아파 보이면 어디가 힘든지 물었다. 교문 앞에서 울고 있는 1학년 아이의 손을 잡고 교실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러다 보면 한 아이가 보인다. 학교를 들어서는 모습, 수업 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의 모습, 그리고 이름과 친구 관계 등이 조금씩 정리된다. 이제 그 아이가 어긋난 행동을 해도 쉬이 제지하지 않고 차분히 말을 건넬 수 있다. 그러면 아이 역시 내가 하는 말을 고분고분 따르는 편이다. 품이 드는 일이지만, 그리고 모든 아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는 눈에 띄는 아이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 아이들이 보여야 서로 알게 되어야, 즉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다. 비로소 지도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든다. 텐트에서 함께 별 보는 사이.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프로젝트가 진행되지만 학습에 흥미를 잃은 일부 아이들의 모험적인 성향을 채워줄 활동은 없었다. 그래서 직접 청소년단체를 운영했다. 80여 명의 아이들이 스카우트와 숲사랑소년단 대원으로 참여하여 학교에서 함께 밥을 지어 먹고 비 오는 날 텐트에서 잠을 자며 야영도 했다. 농장에서 딸기와 감귤을 수확하고 놀이동산과 물놀이장도 함께 갔다. 지난 여름 3박 4일 국제야영 대회에 다녀오기도 했다. 아이들은 다음 달에는 어디로 가요? 하며 아우성이다. 아이들에게 휴대전화만 보지 말라. 고 말할 게 아니라 휴대전화보다 더 재미있는 세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밖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여기 혁신학교예요? 며칠 전 어느 기관의 실사팀이 학교를 찾았다. 본교환 선생님의 교육활동 공모 사례를 확인하러 왔다며 교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쫀득이를 튀겨 두 학급에 전달하고 오던 참이었다. 교감실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은 손님들이 오자 교실로 올라갔다. 교감실 한편에는 팝콘 기계와 솜사탕 기계, 그리고 아직 온기를 품은 버너와 프라이팬이 놓여 있었다. 실사팀은 대뜸 여기 혁신학교예요? 하고 물어왔다. 교감실 풍경이 놀랍다며 보통 혁신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허물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에 물어본다고 했다. 사실 나는 별로 혁신적인 사람은 못 된다. 그저 학급에 말썽이 생기거나 담임 선생님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면 쫀득이나 솜사탕을 돌려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한번 피어나게 한다. 텃밭에 옥수수, 고구마, 감자를 심어다가 삶아주기도 하고 연말에는 김장도 한다. 아이들이 지쳐 보일 때는 학교 시간에 맞춰 팝콘도 튀겨본다. 불쑥 행운이 찾아오는 것처럼 학교 생활에서 뭔가 즐거운 추억 하나를 만들어주면 좋을 듯해서다. 아이들이 입학해서 긴장한 얼굴로 하루하루 버텨내며 성장하는 것처럼 나 역시 교감으로서 첫 경험의 불안과 미숙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앞으로도 아이들과 마음을 주고받는 열린 교감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 일상의 작은 습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글 편집위원 김현지.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얼마일까? 밥 한 숟가락, 국물 한 모금, 과일 한 조각은 사소해 보이지만 한 해를 모으면 엄청난 양으로 늘어난다.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 중 상당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다. 2024년 기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약 1만 4천 톤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것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지구를 위협하는 음식물 쓰레기. 현대 사회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단순한 폐기물을 넘어 환경오염, 자원 낭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분해 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방출하는데
이는 이산화탄소보다 약 25배 강력한 온실가스로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토양, 수질, 대기 오염을 초래하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 운반, 처리 과정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일반 쓰레기보다 수분 함량이 높아 무게가 무겁고 부패가 빨라 악취 문제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울산 가온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영양, 생태환경 동아리 달보드레와 학생회 주관으로 학교 급식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식생활 운동 실천 방법을 모색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음스읍스를 12월 한 달간 펼쳤다.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 독려를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고 5글자로 각오 남기기와 음스읍스 퀴즈 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가온고의 1일 평균 음식물 발생량은 77.9리터에서 73.2리터로 약 6% 감량에 성공했다. 이후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해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세이브 더 어스가 각인된 개인 물병을 시상하는 텀블러 데이를 운영했다. 이날 개인 물병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음료를 제공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완제품 음료 쓰레기를 줄였다. 2024년에는 6월, 2025년에는 11월에 운동을 펼쳐 그 뜻을 이어갔다. 미니 인터뷰 울산 가온고등학교 이희영 영양교사.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울산 가온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영양교사 이희영입니다. 영양, 생태환경 동아리 달보드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개설 계기가 무엇인가요? 초등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처음 고등학교로 왔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시수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영양과 관련한 교육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 연수를 많이 듣던 2022년부터 그런 부분을 영양과 관련 지어 동아리 개설을 신청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에요. 동아리가 주체가 되어 학교 급식이 아이들 주도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저탄소 식단을 구성하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비건 제빵 활동 등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땐 5명이었는데 동아리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올해는 18명이 됐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한 달간 진행한 게 기억에 남아요. 한 달이라는 기간이 꽤 긴데 만약 저 혼자 했으면 효과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동아리 아이들이 직접 캠페인도 하고 퀴즈 대회도 병행하니까 다른 아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자율 급식 중인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열심히 하면 확실히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게 보여요. 아이들에게 내면화되고 있다는 생각에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올해도 1학기는 학생회, 2학기에는 동아리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 아이들이 식사량을 잘 알고 남기지 않고 먹으려는 식습관이 형성되면서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더 질 좋은 급식 제공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준비한 음식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가져가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면 다음에도 같은 양을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자기 먹을 만큼을 알고 적당히 가져가서 남기지 않고 먹는 문화가 형성되면 아이들 정량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준비해야 하는 양이 정확히 파악되면 그걸로 예산을 질 좋게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매년 아이들과 영양 생태환경 동아리를 운영하다 보니 예전보다 아이들이 생태환경이라는 말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인지 생태환경 동아리 참여나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캠페인을 이어가다 보면 학교 식생활 문화가 서서히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흐름이 느껴져요. 그런 변화를 느낄 때가 가장 큰 보람이었고요. 흥미로 시작한 작은 실천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배움이 되고 그 배움이 학교의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은 인간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지만 버려진 음식은 지구에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 2020년부터 유엔은 9월 29일을 국제 음식물 손실 및 쓰레기 인식의 날로 지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 손실과 쓰레기 감축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진하여 식량 손실과 낭비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우리와 공존하는 지구를 위한 한 끼, 한 행동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줄여보자. 상식 톡톡, 기다림이자 그리움의 맛 붕어빵. 글 편집위원 김희은. 두 손 모아 호호 찬바람이 볼을 스치는 겨울 저녁 바삭한 겉껍질 속 달콤한 한 입, 몸도 마음도 사르르. 겨울마다 다시 만나는 작은 행복. 그 이름은 붕어빵. 너는 어디서 왔니? 붕어빵은 일본의 생선 모양 과자인 타이야키에서 유래했다. 타이는 생선 도미, 야키는 구운 것이라는 뜻으로 타이야키는 구운 도미를 의미한다. 도미 모양을 본뜬 틀에 반죽을 부어넣고 팥소를 올린 후 다른 한쪽은 반죽만 흘려넣고 틀을 닫아 구워 만드는 일본의 간식이다. 한국의 붕어빵보다 크기가 크고 반죽이 얇아 팥소에 겉만 살짝 덮은 것이 특징이다. 도미는 일본에서 축하나 행운을 상징하는 고급 생선이다. 평범한 서민들도 도미를 먹는 기분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도미 모양으로 간식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타이야키는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에서 더 바삭하고 고소한 반죽을 가진 붕어빵으로 탄생했다. 너의 변신은 무죄. 1970년대 무렵 붕어빵은 한국의 겨울철 길거리 간식으로 대중화되었다. 가격도 저렴하고 거리에서 추위를 녹이며 배를 채우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당시에는 팥소만 들어간 단순한 간식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붕어빵은 진화했고 붕어빵과 비슷하게 생긴 경쟁자가 나타났다. 크기가 더 큰 붕어빵도 생겨나는 한편 팥소가 아닌 슈크림, 피자, 고구마, 크림치즈, 초콜릿 등으로 붕어빵 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붕어빵을 색다르게 변형하여 재탄생시킨 음식들이 생겨났다. 붕어빵 모양의 절편 한 입에 먹기 좋게 만든 미니 붕어빵, 붕어빵의 꼬리만 쏙 빼서 만든 붕어 꼬리빵, 겨울에도 식지 않는 붕어빵 아이스크림, 가루차와 검은깨 같은 전통적인 재료를 넣어 만든 붕어빵, 붕어빵 와플, 김치 볶음으로 가득 채운 붕어빵, 붕어빵 호떡 등 붕어빵은 모양을 바꿔가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더 맛있게 먹으려면 붕어빵 반죽의 공기층이 맛을 결정한다. 반죽 안에 공기가 적당히 들어가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야말로 겉바속촉의 식감을 맛볼 수 있다. 일부 붕어빵 장인은 반죽을 하루 정도 냉장고에 숙성하고 계절마다 붕어빵의 반죽 비율을 다르게 한다. 붕어빵은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 중에 어떤 부분부터 먹어야 더 맛있을까? 정답은 바로 꼬리. 그 이유는 붕어빵을 구울 때 붕어빵 틀의 앞쪽보다 뒤쪽의 열이 더 강하게 전달되어 열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꼬리 부분의 반죽이 머리 부분의 반죽보다 더 얇아서 바삭하게 익는 것도 한몫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붕어빵을 함께 먹는다면 꼬리 부분을 양보하자. 붕어빵을 먹을 때 그것만큼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 테니 아쉬워하지 마.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 아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지금쯤 붕어빵이 눈앞에 아른거릴 것이다. 혹시 붕세권에 살고 있는가? 붕세권은 붕어빵 가게가 근처에 있어 쉽게 붕어빵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붕세권에 살고 있지 않아도 아쉬워할 필요 없다. 붕어빵 가게의 위치, 거리, 메뉴, 가격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앱도 있다. 붕어빵을 먹으러 갈 수 없다면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있다. 1. 밀가루 200g, 베이킹파우더 1작은술, 설탕 2큰술,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섞는다. 2. 우유 180ml, 달걀 1개, 식용유 1큰술을 넣고 고루 섞어 덩어리가 생기지 않게 한다. 3. 붕어빵 틀을 약불로 충분히 달궈준 후 식용유를 살짝 바른다. 4. 미리 만든 반죽을 틀에 1/3 정도 붓고 팥당금을 듬뿍 올리고 다시 반죽을 살짝 덮는다. 5. 틀을 덮고 뒤집어가며 3분 정도 더 굽는다. 6. 입으로 호 불어가며 맛있게 먹는다. 손끝이 시려울 때쯤 호호 불어 입에 넣는 그 첫 맛은 잠시 잊고 있던 계절의 온도와 맛을 생각나게 한다. 붕어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겨울의 마음을 담은 아주 작은 추억의 상징. 붕어빵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인물탐구 의궤를 찾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박병선 박사. 글 편집위원 정가연. 조선기록문화의 꽃 외규장각 의궤 머나먼 땅에서 이 놀라운 발견을 이뤄낸 주인공은 박병선 박사다. 제가 가고 나면 저보다 더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의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박병선
외교장각 의궤를 찾아 프랑스로 향한 길. 박병선은 1923년 전주에서 태어났다. 1950년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그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5년 대한민국 여성 최초로 프랑스 유학을 떠났다. 33세의 나이에 유학길에 오르며 병인양이었대 프랑스 군이 약탈해간 외교장각 의궤를 꼭 찾아보라는 대학 시절 스승 이병도 교수의 당부를 가슴에 새겼다. 박사학위를 준비하던 그는 1967년부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동양서적을 분류하는 사서로 근무했다. 그리고 그의 도서관에서 스승이 말한 의궤를 수소문하며 한국의 고서를 정리 연구하던 중 뜻밖의 책을 발견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 심체요절이었다. 의궤를 찾다 발견한 직지. 직지는 고려마을 백운 스님이 선불교의 가르침을 모아 만든 책으로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 콜랭트 플랑시가 수집 후 자국으로 가져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소장품이 되었다. 직지 끝부분에 선광 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제작이라는 문구는 당시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져 있던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직지가 약 70년 앞서는 것을 의미했다. 동양이 서양보다 먼저 금속 활자를 만들 수 없다라는 서구의 편견 속에서도 1972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도서의 기념전시회에서 직지가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앞선 금속 활자본임을 알렸다. 2001년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인류 인쇄 문화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도 했다. 끈질긴 집념으로 외교장각 의궤를 찾아내다. 그의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75년 유학 20년 차에 접어든 그는 마침내 폐지 창고 속 먼지 쌓인 외교장각 의궤를 찾아냈다. 중국 서적으로 잘못 분류되어 버려질 뻔한 의궤는 조선 왕실의 주요 의식을 문자와 그림으로 기록한 귀중한 자료로 특히 왕이 직접 열람하는 어람용 의궤로 단 한 권만 제작되는 최고급 기록물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한국에 알리자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비밀을 누설했다며 그를 스파이로 몰아 권고 사직시켰고 그의 고된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도서관을 찾아 의궤 열람을 요청했다. 한 달 만에 허가받자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10여 년 동안 297권의 의궤를 정리했다. 직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의궤를 읽던 그를 파란 책에 파묻힌 여자라고 불렀다. 끝없는 노력과 집요한 반환 운동 끝에 외교장각 의궤는 2011년 봄 145년 만에 대여 방식으로 고국에 돌아왔다. 평생 우리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자 헌신한 그는 직장암 투병 중에도 연구에 열정을 멈추지 않았고 2011년 11월 향년 83세로 세상을 떠나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고국의 품에 다시 안긴 외교장각 의궤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피어난 꽃이었다. 의궤의 완전한 반환은 박병선 박사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다. 이제는 해외로 반출된 다른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문화를 지키는 일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임을 되새겨야 한다. 비록 그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뜻과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인문학 산책 신사실주의 일상을 비추다. 글 편집위원 정가현. 예술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고 마음의 여유를 더해준다. 학교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작품을 감상하며 새로운 생각을 만나는 시간은 창의적 영감과 따뜻한 쉼을 선물한다. 예술이 우리 일상과 맞닿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화려한 상상의 세계 대신 현실 그 자체를 예술로 끌어들인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신사실주의 예술가들이다. 1960년대 초 프랑스에서 발표된 신사실주의 선언은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전 예술이 현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그쳤다면 신사실주의 작가들은 현실 자체를 작품의 재료로 활용하는 데 집중했다. 일상 속 사물, 소비재, 폐기물 등을 작품으로 사용하며 현대 사회의 소비 문화와 물질 문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벤 보띠에, 아르망, 세자르 등이 있다. 벤 보띠에는 글자를 예술의 언어로 확장해 글자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작품 용기가 중요한 것이다에서는 아름다움이나 가격 같은 기준으로 예술을 정의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중요한 것은 창작자가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용기라고 강조한다. 아르망은 일상 사물을 반복적으로 모아 쌓거나 부숴서 재구성하며 현대 사회의 과잉 소비를 풍자했다. 그의 작품 지폐의 축적은 아크릴 안에 여러 장의 500프랑 지폐를 넣어 고정한 것으로 돈 자체를 작품으로 만들어 예술이 점점 돈으로 평가되는 세태를 꼬집었다. 세자르는 자동차나 금속 폐기물을 압축해 만든 조각으로 유명하다. 그의 작품 압축은 신문, 광고지, 잡지 조각을 압축해
현대사회의 소비 문화와 정보 과잉을 보여준다. 우리는 소비하고 버린 것들을 통해서도 예술이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세자르의 이름은 프랑스 영화상 세자르상으로도 남아있다. 신사실주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물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와 인간의 욕망, 일상의 감정을 탐구한다. 작품을 감상하며 왜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을까? 늘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신사실주의의 정신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대미술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주변의 미술관을 찾아보자. 예술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서 말을 걸고 있다. 도서 문화. 데미안. 헤르만 헤세 저 브라운힐 2025년. 화목한 가정에서 신앙심 깊게 자라던 싱클레어는 어느 날 프란츠 크로머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인생이 크게 흔들린다.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홀로 마주한 싱클레어는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는다. 그때 나타난 인물이 데미안이다. 데미안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법을 알려준다. 진실은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를 수도 있어. 싱클레어는 조금씩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크로머에게 맞설 용기를 낸다. 싱클레어는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방황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그린 새의 그림을 통해 데미안의 메시지를 받는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과 싸워 가는 길은 참 좁고 힘들다. 겁에 질려 평생 자아를 세상 밖으로 꺼내보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당당히 알을 깨고 세계와 마주하겠는가? 선택은 우리 몫이고 그 선택의 싱클레어는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저 중앙북스 2015년. 생활의 많은 부분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색칠하고 사는 우리에게 집착을 버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일체감을 느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 책은 스웨덴 출신의 저자가 1975년부터 약 16년간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한 라다크에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 척박한 땅에서 원주민들은 억누를 수 없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 그러나 이곳 라다크에도 현대화라는 개발의 바람이 불게 된다. 저자는 개발되기 이전 전통의 라다크와 변화 중의 라다크, 그리고 그 이후의 라다크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이웃과 자연 사이의 풍요로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전에 알지도 못하던 외부 세계와 동떨어진 지식을 배우며 이웃과 땅으로부터 점차 분리돼 간다. 분명 라다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책을 읽다 보면 문득 우리 마음속 더 깊은 곳의 불안과 우울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스파클. 최현진 저, 창비, 2025년. 사람은 흔들리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지만 중심을 잡으려면 흔들림은 필연적이래. 이 세상에 상대방의 마음이 들리는 사람은 없을 텐데 우리는 왜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걸까?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어려움은 저마다의 삶의 불씨에 아프게도 흔들어 놓는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도 그렇다. 이들 또한 서로에게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간다. 그 상처가 유난히 아픈 날에는 울기도 하고 상대를 탓하며 또다시 아프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한껏 흔들리는 날이야말로 나아가 제대로 중심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다. 풀리지 않는 마음을 미지수로 두고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며 해를 찾아가는 이들의 여정을 우리 함께하자. 푸르울. 마음의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는 기분으로 책장을 넘기길. 상처받은 눈으로 자신만의 눈을 보는 주인공 유은이 마주한 아프도록 찬란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제철 행복. 김신지 저 인플루엔셜 2024년. 밖을 나서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지만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진 공기가 감도는 날이 있다. 검색을 해보면 기가 막히게 절기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조상들은 한 해를 24수로 나눠 계절의 표준으로 두고 이름을 붙여두었다. 이 책의 저자는 모든 것이 낯선 도시에서 해마다 돌아오는 계절이 오랜 친구 같아 위로된다고 한다. 참 신기하다. 필자는 오히려 삶이 계속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의 실증이 날 때 변화하는 계절에 위안을 얻는다. 사전에서 제철은 알맞은 시절이라 풀어쓴다. 제철을 즐겨야 더 진하고 풍부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 알맞은 시절을 즐기는데 함께할 책을 소개하고 싶다. 절기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재미와 절기마다 주어지는 제철 숙제도 해보길 바란다.
한겨울에 이르러 밤이 가장 길어지는 동지 무렵의 제철 숙제는 올해 좋았던 일을 하나씩 얘기하며 서로 축하해주는 것이다. 따끈하고 달콤한 동지 팥죽 한 그릇을 먹는 일도 빼놓으면 아쉬울 것이다.